약국에 있다 보면 암 환자인데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먹는 이 영양제가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? 평소에 노화를 막아주는 영양제가 항암 치료 중엔 사망률을 4배나 높인다는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. 오늘은 암 환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영양제를 논문 기반으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무조건 도움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바로 시작합니다. 항암 치료 중 피해야 할 영양제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영양제는 바로 고용량 항산화제입니다. 글루타치온, 셀레늄, 코큐텐, 비타민 A, C, E 같은 것들이죠. 물론 평소라면 이런 항산화제는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효자입니다. 하지만 항암 치료 중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. 오히려 암세포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우선 항암제의 작용 기전을 한번 봐볼까요? 독소루비신과 같은 항암제는 우리 몸의 일부로 활성산소 ROS를 유발하고 그 독성으로 암세포 스스로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만듭니다. 그런데 이때 몸에 좋다고 고용량 항산화제가 들어와 버리면 활성산소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싼 돈 들이고 고통까지 감내해가며 맞은 항암제 효과가 확 줄어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. 다음은 2019년 세계적 임상영양 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결과가 충격적입니다. 항암 치료 중인 유방암 환자 1,100명을 추적해보니 항산화제, 비타민 A, C, E, 카로티노이드, 코큐텐을 복용한 환자분들이 안 드신 분들에 비해 암 재발률은 41%, 사망률은 40%나 더 높게 나왔어요. 그리고 DNA 구조 발견에 이제 노벨 의학상 받은 제임스 왓슨 박사도 역시 과도한 항산화제는 암세포를 오히려 보호할 수 있음을 주의하도록 경고했고요.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암 예방 측면에서 항산화제를 먹는 것은 좋습니다. 하지만 항암 치료 중이시라면 주치의 선생님이 처방한 게 아닌 이상 주변 추천만 믿고 고용량 항산화제를 드시는 건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로 피할 영양제 바로 여성 호르몬 유사 물질입니다. 유방암을 비롯한 여성암 환우분들이라면 집중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대표적으로 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영양제, 그리고 갱년기 기록 회복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 홍삼, 인삼 있죠. 이소플라본이 왜 위험할까요? 타목시펜과 같은 항암제는 여성 호르몬이 작용이 과다해지는 걸 막는데 고용량 이소플라본이 들어와 버리면 여성 호르몬 작용을 다시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. 2019년 임상영양학회지 논문을 봐볼까요? 대도 추출물, 즉 이소플라본을 복용한 그룹에서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 특정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이소플라본을 콩으로 드시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. 오히려 적절한 콩 섭취는 유방암 예방 및 걸린 후 생존에 도움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. 문제는 고농축 이소플라본을 매일 드셨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홍삼이나 인삼은 어떨까요? 홍삼과 인삼의 주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세포 실험 단위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해 위험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. 사람에게 직접 실험한 건 아니지만 여성 환자라면 주의할 성분이라고 알 수 있겠는데요. 아마도 홍삼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서 유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그러니 여성암 환자분이라면 혹시 모를 위험까지 감수하며 홍삼, 이소플라본을 드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.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. 다음 세 번째 주의할 영양제는 정말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고함량 아미노산과 단백질 보충제입니다.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암 환자에게 특히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. 이 중에서 류신, 이소류신, 발린, 아르기닌, 글루타민, 메티오닌 같은 아미노산은 특히 고농축으로 드신 건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mTOR라는 세포 성장 스위치가 있는데요. 그것이 과도한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이 스위치가 강하게 켜질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정상 세포도 잘 자라겠지만 암세포는 특히 더 잘 자라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연구팀 논문에서는 고단백 섭취가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IGF-1 수치를 급격히 높였고
이것이 결국 암세포의 증식인 mTOR 경로를 자극해서 암세포 증식이 늘어났다는 것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. 세계적인 대사학술지 셀 메타볼리즘에서 연구한 18년 연구 데이터를 한번 봐볼까요? 나이에 따른 생존 흐름 그래프인데요.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은 나이고 세로축은 사망까지 예상 시간입니다. 그래서 즉 위에 있을수록 오래 살고 아래에 있을수록 사망 위험이 높다는 의미인데요. 50에서 65세 중장년층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. 하루 칼로리의 20% 이상을 단백질로 섭취한 고단백 그룹은 저단백 그룹에 비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습니다. 실제 논문 결과로는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위험이 무려 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또 재밌는 건 66세를 기점으로 그래프는 달라지는데요. 완전히 뒤집힙니다. 66세 고령 환자분들의 경우 반대로 너무 낮은 저단백 식단 그룹에서 수명이 더 줄었습니다. 아무래도 고령층이 되면 될수록 체중 감소와 노쇠를 막기 위한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항암 치료를 버틸 기초 체력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? 양질의 단백질인 흰살고기, 흰살생선, 콩 등으로 단백질 용량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.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65세 이하라면 체중 1kg당 단백질 1g 맞춰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. 내가 60kg이면 하루 60g의 단백질 정도를 맞춰 식사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둘째, 66세 이상 고령이거나 항암 치료로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진 분들이라면 이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은 더 늘리시는 게 항암을 버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하지만 굳이 단백질, 영양제, 아미노산을 따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. 다음,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영양제는 임상 결과가 심각해서 중간에 실험 자체가 엎어지기까지 했습니다. 바로 고함량 비타민 A, 비타민 E입니다. 이거는 두경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.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항산화제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전구체를 투여했습니다. 과연 결과가 어떨까요? 안타깝게도 보충제를 드신 분들이 안 드신 분들에 비해 암 재발 위험이 1.8배나 높아졌고 전체적인 사망률 또한 증가했습니다. 다음 논문도 워낙 유명한 논문인데요. 흡연자나 성면 노출자 등 폐암 고위험군 1만 8천 명에게 폐를 보호하려고 고용량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를 복용하도록 했습니다. 근데 이 실험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조기에 중단됐습니다. 보충제를 먹은 그룹의 폐암 발생률이 28%나 증가했고 사망률은 17%나 치솟았기 때문입니다. 이 비타민 A와 E는 앞서 설명드렸던 항산화제 부류에도 속하는 비타민인데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폐암 환우 분들이라면 고함량 비타민 A와 E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다음은 항암 치료 중 피해야 할 다섯 번째, 바로 철분제입니다. 암에 걸리고 나서 빈혈 너무 심한데 철분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실제로 암 환우분들의 40%는 빈혈을 겪습니다. 그 이유는 항암제로 인해 피를 만드는 조혈세포가 다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보다 무서운 게 암세포가 여러분 피 속에 있는 철분을 진공청소기처럼 쫙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암세포는 덩치를 키우기 위해 엄청난 철분을 필요로 하는 철분 중독 상태입니다. 게다가 염증 물질을 자꾸 뿜어내서 적혈구가 써야 할 철분까지 모조리 뺏어가 버립니다.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 연구를 한번 봐볼까요? 논문에서 암세포가 철분을 듬뿍 흡수할수록 암의 악성도가 훨씬 높아지고 심지어 기존 항암제에 잘 죽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어지럽다고 임의로 고함량 철분 영양제를 챙겨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? 내 빈혈 고치기 전에 암세포에게 최고급 먹이를 떠먹여 주는 꼴이 됩니다.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오히려 이 점을 역용하고 있어요. 환자의 몸에서 철분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킬레이트요법을 쓰거나 암세포 안에 철분이 잔뜩 쌓여있다는 걸 노려서 그 안에서 활성산소 폭탄처럼 터트려 암세포를 죽게 만드는 철의존성 세포사멸 페롭토시스라는 체리법까지 나왔습니다.
그러니 암 환우분들 어지럽다고 빈혈 수치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함부로 철분제 사서 드시면 안 돼요. 철분 보충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철저한 상의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이네요. 항암 치료 중 피해야 할 영양제. 대망 6번째는 임산부 영양제로 알려진 엽산입니다. 엽산은 평상시에는 세포 분열을 도와서 건강한 새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 과량의 엽산이 암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는데 날개를 달아줄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합니다. 왼쪽 그래프를 보면 엽산을 고용량으로 꾸준히 먹었을 때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실린 논문을 봤을 때 대장 용종을 예방해 보려고 10년간 매일 640명 남성에게 1mg 고함량 엽산을 복용하도록 한 실험이 있습니다. 그 결과 가짜약을 먹는 경우에 3.3% 전립선 암에 걸렸다면 매일 엽산을 복용한 경우엔 오히려 9.7% 전립선 암에 걸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건 영양제가 아니라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음식으로 섭취되는 정도의 엽산은 오히려 암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즉 고함량 엽산을 매일같이 먹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. 그리고 병원에서 쓰는 항암제로 메토트렉세이트와 같은 항암제는 암세포 엽산 대사를 방해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에요. 그런데 고용량 엽산을 복용하게 된다면 이 비싼 항암제 효과마저 망치게 될 수 있어요. 물론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. 주치의 선생님이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계산해 엽산 활성형 류코보린을 처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 이거는 치료의 일환으로 쓰는 거니까요. 그래서 환자 임의로 엽산 보충제를 사 먹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. 엽산은 신선한 채소 반찬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항암 치료 중 오히려 암세포를 키울 수 있는 피해야 할 영양제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암에 걸렸다는 불안감 때문에 혹은 가족을 챙기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좋다는 영양제를 사다 주시는 애틋한 마음은 너무 이해가 돼요.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내 몸을 살리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건강에 대한 팩트를 폭격하는 매드심 약사였습니다. 다음에도 꼭 필요한 팩트 정보가 있다면 가져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고요. 그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. 네.